여러분,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잘? 제가 다시 한번, 음,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음, 음. 지난번에 우리, 그,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우리가, 기후 농부로서 어떤 역할을 한국 사회에서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 음소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여러 가지들을 보았을 때, 우리 퍼머컬처 농부들이 한국의 농업을 살리지 않을까 이런 스스로 결론을 내버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한국 농업 자체가 농민이 굉장히 없고 평균 농업 인구의 평균 연령이 68세거든요.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사실 농민이 거의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지금은 또 농가 소득도 굉장히 낮고 농업도 도시농부까지 다 포함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농업 자체의 체계도 바꾸고 어떤 방향으로 농업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퍼머컬처 농부들은 땅 속에 탄소를 가두는 탄소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땅을 갈지 않는 방식으로 기후 변화를 해결하고 먹거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특히 드로다운처럼 탄소를 저감하는 기술들을 보면 지금 다 퍼머컬처거든요. 여기 지금 노란색은 퍼머컬처에서 하고 있는 그 퍼머컬처의 그 에너지 사용법이고 초록색은 지금 퍼머컬처에서 지향하는 농사의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방법들인데요. 이런 방법들이 기후위기에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퍼머컬처 농부들은 탄소를 저감시키고 기후 농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 탄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농업 정책들을 각 나라에서는 만들고 있어요. 유럽의 EU 같은 경우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1년에 0.4%씩 휴경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토양을 갈지 않는 이러한 방법으로 탄소를 저감하고 그 탄소가 저감된 만큼 농민을 지원하는 탄소 기본소득과 같은 것들을 이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기금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의 이야기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미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으로 농사 짓거나 탄소를 저감하는 농민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이미 기후위기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퍼머컬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인정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특히 퍼머컬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무경운 탄소농법들을 사실 거의 인정을 우리나라에서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머컬처에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땅속에 탄소를 저감하는 방식, 저장하는 방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퍼머컬처 공부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네, 무경운하고 녹비 작물 같은 것들 심으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탄소가 저장된다는 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경운 유기농에서도 무경운을 하고 있지 않죠. 대부분 유기농에서는 산업유기농이라고 이제부터 표현할 텐데 대부분 땅을 갈아서 잡초를 제초하는 방식을 쓰거나 이렇기 때문에 사실 무경운의 형태로 유기농도 이렇게 산업이 발달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처럼 퍼머컬처 하시는 분들만 땅을 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무경운 농법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런 땅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경운 했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물을 저장하는 보비력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운하는 땅에서는 그냥 흙이 저렇게 물에 넣자마자 녹아버리는데 우리처럼 무경운하는 공간들은 한 이렇게 토양을 넣어도 한 6주에도 저런 상태를 유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또 가능해지고 그 지피식물들을 굉장히 많이 심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걸 여러분 이미 퍼마컬처를 통해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다년생 작물을 키우면 3m에서 6m까지 땅속에 뿌리를 깊숙이 넣기 때문에 이 안에 아주 많은 탄소들이 안정적인 형태로 고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년생 밀을 심고 있지는 않지만 다년생 허브라든지 다년생 약초라든지 다년생 나무들이 또한 이런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 돕는 게 그런 다년생 뿌리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탄소를 저장한다. 이 얘기들을 우리 퍼마컬처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 유기농에서 땅을 갈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는 엄밀히 말해서는 '탄소를 저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균류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균류를 죽이다 보면 또 많은 것들을 투입해서 이러한 그 자연의 화학 작용들을 그 다른 화학적인 것들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퍼마컬처 농업은 미생물을 통한 탄소 농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사실 재생 농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퍼마컬처에서는 이 그 탄소 저감하는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럽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아시다시피 그 방목을 많이 하는데 잔디밭 같은 데서 이제 소를 방목하잖아요, 소나 양 뭐. 그런데 이제 그 보았을 때는 굉장히 목가적이긴 하지만 그 잔디밭이 거의 단작 수준이고 토양이 탄소를 저장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생농업에서는 이렇게 땅을 개량을 하고 좀 생태적인 것들을 같이 심고 윤작을 함으로써 토양의 탄소 함량을 이렇게 복원시키는 이러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그 유럽에 갔을 때는 이렇게 그냥 잔디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소를 엄청나게 한꺼번에 많이 방목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방목을 해 가지고 토양을 개량시키고 생태적인 복원을 하는 공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례도 사실 그렇게 많은 사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했던 게 뭐였냐면 이런 목초지를 말하자면 종교에서 크레딧을 거래해서 그런 땅들을 퍼마컬처 농부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 땅에서 나오는 탄소 저장량만큼의 비용들을 상쇄하는 크레딧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종교 단위에서도 그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그 비용을 국가에 혹은 EU에 지불해야 됐는데 이런 것들을 크레딧이라는 형태로 교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또 문제는 재생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방목지나 이런 게 없죠. 해외에서는 거의 헥타르 단위로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이렇게 그 재생 농업을 통해서 방목하는 형태로 했을 때 탄소를 굉장히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다년생 뿌리들을 방대하게 가지고 있고 또 동물이 질소지를 많이 땅에 계속해서 공급하고 또 탄소는 땅속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탄소 저장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낙농이라든지 목초지가 많은 지역이었다면 아무래도 재생 농업을 통해서 탄소 농업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냥 동물을 방목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제한적인 공간에서 약간의 동물을 방목하고 또 뭐 생산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요런 종류의 탄소 재생 농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 축산이라는 거는 나무 사이에 동물을 방목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동물도 한 가지 동물만 방목하는 게 아니라 뭐 돼지라든지 그런 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방목하는 형태 그리고 또 탄소를 저장할 수 메탄을 흡수한다는 뭐 바다고리풀을 생산하는 바다 방목지 뭐 이런 것들도 재생 농업의 하나로 이제 뽑히고 있습니다. 사실 동물이 땅에 있으면 더 많은 탄소를 사실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방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 한 마리가 필요한 그 땅의 평은 2,000 평이에요, 한 마리가.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건 어렵죠.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다못해 돼지도 한 마리에 1,000평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돼지를 호를 혹은 소를 조금 더 좀 건강하게 키우려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재생농업에서 이렇게 방목을 같이 하면서 농지를 살리는 게 살짝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제주도라든지 뭐 이렇게 방목을 잘 하고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생태적인 재생농업을 통해서 탄소를 저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층 혼농 임업이라고 하는 거는 숲밭하고 굉장히 비슷한 건데 요거는 먹을 수 있는 나무만 심는 건 아니고 그냥 다종다양한 것들을 심어서 숲을 복원하는 방식을 다층 혼농 임업이라고 해요. 숲을 재생할 때 이런 방식도 많이 하는 거죠. 우리는 숲밭은 예, 다 먹을 수 있는 경관으로 만드는 건데 요거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숲을 재생할 때 요런 방식으로 했을 때 탄소가 많이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숲을 새롭게 만들 때 한 가지의 뭐 소나무만 심는다든지 아니면 돈으로 환급될 수 있는 그런 작물만 한 가지만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층적으로 심었을 때 더 많은 탄소가 저장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다층 혼농 임업에서는 좀 더 많은 생명들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생산적이기도 하다는 거죠. 먹거리뿐만 아니라 좀 생태적으로 생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다가 또 탄소도 많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 농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해외에서는 그 목초지나 이런 지역을 이렇게 잔디밭으로 그대로 놓으면서 방목을 하는 게 아니라 재생을 시켜서 숲으로 환원하는 거 이런 운동이 되게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럽에서는 농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방목하는 그 인구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목지를 다시 자연의 상태로 돌리자고 하는 리와일딩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특히 EU에서는 이렇게 방목지를 생태적으로 다시 복원하면은 탄소 크레딧을 이렇게 직접 지불하거나 아니면 이 프로젝트에 돈을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탄소 기금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방법이지만 우리는 이런 땅은 없으니까 넓은 땅은 없으니까 한국적 사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같은 데 산불이 났을 때 이런 공간을 이런 방식으로 재야생화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편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한국에서 가장 그래도 가능한 방식의 탄소 농업은 퍼머컬처에서 이야기하는 먹을 수 있는 경관 디자인인 숲밭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먹거리들을 많이 심고 거기에 또 다층적인 여러 구조의 7층 숲밭을 만들고 여기에 탄소 저장소를 만들면 우리가 얘기하는 탄소 농업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숲밭이 한국에서 좀 탄소 농업에 가깝게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 농업을 해서 다층 구조를 이루고 다양한 나무와 어, 그 다년생들을 심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탄소를 저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그 연간 그 1,000평에 뭐 헥타르당 연간 한 5톤 정도 이렇게 저장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 해에 한 해에 5톤이 저장된다고 보는 거고 25년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한 60톤 정도 저장하는 방식으로 점점 증가하고 그 저장량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외에서는 탄소 기금을 마련해 줘야 된다. 더 오래 복원하고 더 오래 탄소를 저장하고 저감하는 공간들에 탄소 기본소득을 주는 이러한 활동들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례들이 생기면 좋은데 네. 아직 많이 이런 생태 거점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실제로 그 에너지들 특히 먹거리의 밀도 말하자면 영양 성분이 한 10 배에서 5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반 유기농에 비해서도 먹거리의 영양면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국제 회의에서 2040년 네, 농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될 것이고 가장 그 이슈화 될 게 뭐냐면
고급 먹거리, 고급 농산물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탄소를 저감해서 아주 양질의 과일이나 양질의 채소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것들이 이 농업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먹거리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먹거리 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토양의 비옥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먹거리들도 대부분 뭐 그안 좋은 기후 위기의 환경에서 자라게 되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텐데 지금처럼 우리가 탄소를 저장하면서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먹거리를 이렇게 퍼마컬처 방식으로 생산하면 우리의 먹거리가 고급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좀 기록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퍼마컬처 농산물 이러면 와 이건 완전히 고급 먹거리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영양 밀도가 높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부터 마케팅을 해 나가는 것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먹거리의 그런 방식도 굉장히 좋지만 전체적으로 기후 위기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숲밭의 형태가 탄소 농업의 기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여러 면에서 능력치를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탄소를 정리한다든지 에너지 투입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았을 때 기후 위기에서는 이렇게 퍼마컬처의 숲밭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한 번에 만들기는 어렵고 우리가 퍼마컬처 밭을 만들고 나서 천천히 숲의 형태로 숲밭의 형태로 이렇게 천일을 거듭하다 보면 우리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퍼마컬처 밭들이 나중에는 굉장한 탄소 저장고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바로 우리 퍼마컬처들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공간들을 보통 다 뭐라고 하냐면 재생유기농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퍼마컬처의 그 농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경운으로 유기농하고 땅 갈지 않고 그리고 다년생들을 같이 심는 이런 농법 그러니까 퍼마컬처에서 하는 농법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농업 시장에서는 그래서 퍼마컬처에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식들은 이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도 저장하고 다종다양한 먹거리를 한꺼번에 생산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야기될 것이 메탄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농사가 벼농사를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벼농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대부분의 농업은 사실 벼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벼농사의 방식이 사실 기후 위기에서 가장 심각하게 얘기하는 메탄을 많이 밖으로 내보내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탄을 줄이는 농업 방식이 이제 퍼마컬처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경운을 최소화하는 거, 그리고 이 안에서 발생한 볏짚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거, 그리고 물을 조금 덜 하거나 밥벼 같은 걸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거, 이런 방식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지금의 벼들도 다 단작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에 벼가 몇 개 생각 안 아, 나실 50이, 겁니다. 50이에요? 인원이? 네, 50명인데, 네, 벼가 몇 가지 생각 안 나실 텐데 좀 다양한 벼들을 가지고 좀 이것도 고급 전략으로 이렇게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농업으로 이런 것들을 쭉 하는데 국가에서도 이런 탄소 중립 뭐 그 농업 계획들을 쭉 이렇게 내놨는데 사실 여기서 내놓고 있는 것들은 다 우리 퍼마컬처에서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대부분 다 여기서 오고 있는 우리 기후 위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들은 퍼마컬처로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지금 그 탄소 배출권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할당량을 국가와 그다음에 기업들이 그 시장을 갖고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알 수도 없고 자기들끼리 내부 거래하고 그래서 사실 이 탄소 배출권 자체가 되게 유명무실한데 우리는 이 탄소 배출권을 어떻게 접근하거나 이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권에서는 크레딧 배출권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크레딧은 그 의무 감축 주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 이외에 그 이 기업이나
공간들에서 탄소 저감 활동을 한 것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런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지금 기업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해외에다가 숲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을 생태적인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활동을 하냐면 뭐 아마존에 땅을 사서 거기 이렇게 가둬 놓고 "우리가 거기를 복원했다." 뭐 이러면서 "우리 애가 이제 크레딧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 시장도 사실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자국 내에서 크레딧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시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EU에서 그 재생 농업에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뭐 리와일딩 프로젝트에다 지원을 하거나 이런 시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크레딧 시장을 좀 활용해 보자는 겁니다. 특히 2026 년부터는 탄소세를 이제 국경세라고 하죠. 탄소 국경세를 계속해서 이제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때 크레딧에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서 그 뭐 상품의 가격들이 이제 그 규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노력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크레딧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불금 제도를 하고 있죠. 이전에는 쌀 직불금 제도라는 거를 대부분 했었는데 지금은 공익형 직불금 제도라고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그 면적에 관계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거랑 또 선택적으로 이렇게 친환경 농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일정 기금의 돈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는 직불금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땅을 안 갈아서 직불금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1년 중에 반드시 1회 이상 경운을 하고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미이행하면은 10%가 감액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요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공익직불금 할 때 퍼마컬처 농장으로 디자인됐던 텃밭들에 경운을 안 하고 이렇게 다년생들이 심어져 있는 거를 보고 특히 또 디자인적으로 돼 있으니까 약간 정원 같잖아요. 이걸 보고 '농사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공무원들이 생겨 가지고 실제로 공익직불금을 못 받은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수락텃밭도 예. 지난해 땅을 그 공익직불금에서 제외가 됐었거든요. 땅을 갈지 않고 이렇게 디자인 텃밭을 했기 때문에 "이거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른 지역도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조경을 해 가지고 거기에 그 다년생 먹거리 나무나 뭐 이런 것들하고 조경나무, 못 먹는 나무들 이런 것들을 같이 심었는데 고런 지역을 또 공익직불금에서 제외하는 이런 형태들이 또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을 갈지 않으면 농사를 안 짓는 것 그러니까 휴경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다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깝습니다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익직불금제에서 또 유기농을 할 수 있는 분들 유기농 하시는 분들한테도 선택 직불금 제도가 있기는 한데 우리 같은 퍼마컬처 농부들은 좀 어려운 게 그 무농약 인증을 계속 받아야 되고 여러분 인증하는 것도 여러분이 다 기금 돈을 여러분이 내는 거 다 아시죠? 우리가 입증해야 돼요, 농부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걸 만약에 판매를 하셔 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뭐 생협이나 이런 데 내시는 분들은 큰 비용이 들어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같이 퍼마컬처 농부들은 이것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익직불금에서 특히 선택적 직불제도에서 친환경 농업 직불금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퍼마컬처 농부들한테는 좀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친환경으로 농업을 바꾼다면은 지원하는 그 저탄소 그 농업 기술을 적용하면은 톤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 형태의 직불금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비용이 적거든요. 특히 벼농사에서 많이 이거를 하라고 나라에서 제안을 하는데 3,000 평당 1 년에 41,000 원의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경운으로 벼농사를 하면 한다고 이제 약속을 했어.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면 3,000 평에 41,000 원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41,000 원은 굉장히 너무 적은 돈이라서 사실
굉장히 뭐 이것을 보고서는 '아 내가 이렇게 친환경으로 농사 지어야지.' 하면서 무경으로 농사 지을 농부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이 저탄소 농업 정책이나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탄소 기본소득 같은 것들은 거의 무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퍼머컬처를 통해서 이 탄소 기본소득을 직불금을 좀 주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여러 사례들 휴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뭐 그 휴경한 면적 우리처럼 디자인된 텃밭들을 지금 면적에서 제외한다든지 뭐 치유 농업 부지나 디자인 텃밭 모두 다 제외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탄소 소득이나 탄소 직불 기본 그 직불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 농업 정책의 직불금에서는 거의 우리가 하고 있는 농업은 사실 주요하지 않다. 이렇게 사실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드는 우리 기후 농민을 스스로 생성하고 그리고 탄소 기본소득을 우리가 직접 주자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요거는 국가한테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퍼머컬처 회원들 중에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생태 거점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그분들에게 탄소 기금을 기본소득을 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저희가 내놓은 기준은 100평 기준으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큰 땅이 없어 가지고 1000평 단위로 하면 거의 아무에게도 탄소 기본소득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지난 퍼머컬처 대표 활동가 회의 때 처음에 시작할 땐 요 기준으로 한번 시작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 평에 어 100 킬로그램이 저장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연 1만 원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1000 평당 1 톤이 저장된다 보고 한 10만 원을 이제 드리는 형태로 처음에 시작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1헥타르 3,000 평에 사실 연간 50톤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퍼머컬처 네트워크가 50톤에 대한 돈을 들여야 되지만 돈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나중에 돈 생기면 그건 드리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렇게 탄소 기본소득을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이렇게 1000 평에 1 톤을 저장한다고 보고 한 10만 원 정도를 우리 그 생태 거점 회원에게 드리는 방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태 거점 회원, 단체 회원이 누구인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 바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회원제는 회원과 후원회 회원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회원은 둘 다 이제 CMS 회원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또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그 우리 발기인으로 3만 원을 내셨던 분들은 우리 발기인이시고 지금 이제 우리 정관에 의하면 매월 회원을 내는 분들이 정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정회원에는 회원과 후원회원이 있는데 회원은 의결권이 있는 거고 후원회원은 그냥 의결권은 없지만 매달 후원을 하시는 회원을 얘기합니다. 우리 회원 중에서 생태 거점을 갖고 계시는 분이 그 공간을 등록을 하면 이렇게 탄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원을 등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탄소 거점 회원을 다시 등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회원이 아직 아니신 분들은 네, 회원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생태 거점 회원으로 공간을 또 등록하고 싶으시면 등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태 거점 회원은 어떻게 되냐면 매년 12월에서 2월에 그 생태 거점 회원 등록 신청을 받을 거예요. 올해는 총회 전까지 계속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5월까지 지금 계속해서 생태 거점 회원을 받고 그 총회 전까지 기준 실사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매년은 3월, 5월에 생태 거점 회원 기준 실사를 이제 나가서 이곳이 진짜 퍼머컬처로 농사를 잘 짓고 있는지 이런 기준들을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총회에 이 퍼머컬처 네트워크의 그 운영위원들이 이 내용을 올리면 그 총회에서 통과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렇다면 생태 거점은 어떤 곳이 생태 거점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이야기를 드려보면 정관 기준에 의하면 퍼머컬처 철학의 실현지 그리고
그동안 얘기했던 그 탄소농법을 하는 곳들이죠. 무경운하고 다년생 식재하고 무농약, 무비료 주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논밭이나 이런 생태적 공간들뿐만 아니라 그 뭐 마을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뭐 카페인데 그런 생태적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학교인데 그런 공간에서 이런 퍼마컬처나 생태적인 활동들을 교육한다든지 이런 공간들도 생태 거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공간 또한 그 탄소를 저장하는 건 아니지만 탄소를 저감하는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태 거점으로 등록한다면 이런 공간도 탄소 기본소득을 주는 방향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고민하는 거는 전체 농장의 하우스라든지 관행농 비율이 10%를 넘지 않는 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총회 전에 실사를 나가서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정확해져야 다른 어, 생태 거점들도 기준이 명확해지면 좀 가치들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퍼마컬처가 너무 상업적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지원 사업 때문에 뭔가 큰 지원 사업을 받아서 공간을 막 고투입하고 이런 공간들도 좀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사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된 공간들을 퍼머컬처 대표 활동가들이 그 총회에 제출을 하면 여러분이 인증해 주시는 방식으로 총회에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태 거점이 되는 거는 얼마나 쉬운가 하면은 사실 이렇게 이걸 만들 때 여러분들이 단체 회원이라고 이제 저희는 정관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생태 거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다시 바꿨거든요. 이 상태 거점들은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등록을 하시게 되고 총회에서 통과가 되면 어, 매년 생태 거점 지도를 발표해서 전국의 우리 퍼마컬처 생태 거점들을 연결하는 지도 이런 것들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생태 거점 공간을 또 인증하는 명패를 지급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얼마나 좋은 거냐면 2024년 올해 생태 거점으로 막 인증이 됐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된 거야. 그리고 2025년에 또 됐어. 26년, 27년?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평생 얼마 동안 길게 이렇게 또 생태 거점에 인증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공간들이 전국에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이런 단위들과 함께 공동의 사업들을 좀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생태 거점 회원들은 홈페이지에 각자의 페이지들을 하나씩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생태 거점을 등록하신 회원분들이 내용들도 바꾸실 수 있고 이렇게 내용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형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진 생태 거점들의 그 퍼마컬처 공동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퍼마컬처 상품 인증 마크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생산한 것들에 그런 것들을 부착해서 같이 판매하거나 이 퍼마컬처 농산물은 굉장히 좋은 농산물이구나 이렇게 좀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작업들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뭐 퍼마컬처로 돌보장이라든지 우리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이런 상품들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거나 또 나누거나 이런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총회에서 매년 그 탄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5만 원만 연회비를 내시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5만 원을 이제 내시고 이런 혜택을 받는데 그럼 퍼머커스 네트워크는 뭐 먹고 살려고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여러분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해 주시고 또 더 많이 연결할 수 있으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1000평에 1톤 그래서 10만 원 기준을 우리가 잡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많은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좀 설득해서 탄소 크레딧을 판매하거나 또 종교 단위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뭐 천주교나 원불교하고 땅을 빌리거나 같이 농사를 짓는 생태 거점들을 계속해서 같이 확장을 하고 있는데 해외처럼 이런 종교 단위하고 크레딧 협약을 맺어서
땅으로 이 공간을 보상받거나 그래서 그 공간들 땅을 이렇게 종교 부지들이 굉장히 놀고 있는 땅들이 많거든요. 이런 공간을 우리가 바꿔주면서 그것을 탄소 크레딧으로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협약 같은 것들을 해외처럼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또 기업 중에서 이런 탄소 크레딧이 필요한 공간들을 이제 농업으로 탄소 크레딧을 이렇게 교체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네, 회원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은 회원을 여러분들이 확충해 주셔야 우리의 지금 기후 위기, 기후 농민 육성 시나리오를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여러분들과 만들어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그 탄소 기본소득을 기후 농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지금처럼 관행농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이 기후 농민이 되도록 이렇게 방식들을 좀 확장해 가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하려면은 국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례를 만들고 우리가 실제 해본 다음에 이것들을 법제화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싸워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사례를 만들고 탄소 기본소득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의 형태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하겠지만 보다 기후 농민 육성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특히 탄소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전체 우리 퍼마컬처 그 거점들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서로 연결되는 사업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마컬처 네트워크의 홈페이지에만 들어와도 정말 많은 퍼마컬처 거점들이 있고 여기서 이런 것들이 생산되고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탄소가 이렇게 많이 저장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더 많은 그 퍼마컬처인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하는 연습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회원이 아니신 분 CMS 회원 가입해 주시고요. 또 CMS 회원에 가입했다면 여러분의 논이나 밭이나 학교나 여러 공간들을 생태 거점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아까 여러 가지 좀 7단계에 거친 여러 가지 관문이 있었지만 퍼마컬처로 농사를 지으셨다면 뭐 충분히 다 통과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태 거점으로 등록을 하신다면 저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편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네트워크로 활동해서 우리 농장은 되게 작지만 연결돼서 한 큰 규모의 관계를 이루고 연결을 한다면 조금 더 파급력 있는 여러분들의 먹거리를 조금 더 확장성 있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좀 더 연결된다면 같이 그런 생태 거점마다 뭐 투어도 한다든지 같이 여러 활동들을 좀 더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한다든지 이러한 프로젝트들도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원 체계뿐만 아니라 생태 거점 회원에도 많이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국가가 우리한테 돈을 안 주는데 우리가 스스로 돈을 이렇게 만들어서 스스로 주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그 기본적인 생계들을 채워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꿈들을 우리가 꾸고 국가에게 조금 더 요구할 수 있는 사례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0.00001% 정도 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전체의 한 10%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꿔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조금 더 자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이런 자급할 수 있는 탄소 농업 그리고 기후 농민 육성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많은 농민들을 좀 더 가까이 그 우리 회원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주변 분들에게 회원에 가입하자라고 꼬셔 주십시오. 네, 회원 여러분. 네, 그래서 퍼마컬처는 디자인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회원 조그만 회원 단체인데 회원들에게 그 비용을 준다는 게 조금 웃긴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요. 저는 좀 이런 사례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이런 상상력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이런 상상력들 같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후 농민 프로젝트
기후농민 육성 프로젝트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혹시 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네, 우리 올해 일정도 잠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화면을 좀 켜주시고요. 지금 네, 여러분 들으신 내용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 생태로운 어, 탄소 저장고로 여러분의 생태적 거점을 좀 내놓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네, 모두 생태 거점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 옆에 그 손들기 해서 질문도 해주시고 의견도 좋습니다. 네, 이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지 않느냐, 뭐 이런 것도 좋고요. 탄소기금 더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예, 생각해 볼게요. 네, 네. 질문해 주세요. 예, 카톡으로 여기 옆에 텍스트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밭이나 뭐 이런 공간들도 좋아요. 지금 그 학교들도 탄소 그 저장고로서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학교 그 도시 텃밭들도 있고 학교 농장들도 있는데 이런 곳들도 생태 거점으로 등록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5곳에서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풀학교 같은 경우도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공간들 뿐만 아니라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공간들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다 너무 훌륭해가지고 그냥 돈을 받으실 건가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누구시죠? 저 광주 사는 수남이라고 아, 합니다. 네. 저가 퍼마컬처 동기 곤이랑 같이 나주에 400평 정도 지금 네. 텃밭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한 100평 이상, 400평인데 한 100평 정도는 이게 제초 매트랑이 깔려 있어요. 네. 두둑이 세 개로 나눠져가지고 그러면 이게 10%가 관행농 이상이니까는 그러면은 이게 어렵게 되나요? 조금 인증받기? 조금 인증받기 위해서 조금 더 심으세요. 좋은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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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심기 어려운가요? 아, 네, 100평 정도는 숲밭으로 이제 조성이 돼 있는데 아예 구획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게 전체를 등록하지 마시고 그 100평만 등록을 하십시오. 아, 그렇게 하면 되지 아,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수나미님처럼 빵집 같은 경우도 등록하실 수 있거든요. 그 공간에서 조금 더 생태적인 노력들을 하신다거나 이런 공간들도 탄소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저감을 하잖아요. 이런 공간들도 생태 거점이라고 볼 수 있을 우리 거예요.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도 물리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일본 어느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 들려가지고요. 네. 중구쌤이 실수한 것 같아요. 아, 예. 예, 일르기 없기. 네. 네, 또. 네, 질문 있으시거나 우리 공간이 생태 거점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채팅창에 질문 들어왔어요. 네네. 다른 곳 이진호 쌤이 맛있는 정원에서 퍼마컬처 교육받은 분들이 주위에 계시는데 저희 생태 거점으로 단체원을 들고 등록 건의할 수 있을까요? 네, 건의할 수 있고 누구나 퍼마컬처 하시면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우선은 실사를 하게 되면 그런 생태 거점인지 그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뭐 누구나 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네. 다들 생태 거점으로 등록하실 건가 봐요. 네.
네, 의지가 있으시면 의지를 또 밝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농지들 뭐 지금은 사실 굉장히 적은 비용이어서 네, 뭐 하나 마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됐을 때 장기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개인 농부들이 자기 농산물을 브랜드화 시키는 건 쉽지 않고 또 가치를 소개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내가 갖고 있는 생태 거점이나 먹거리를 조금 더 이렇게 같이 소개를 한다면 더 가치 있는 먹거리로 그리고 가치 있는 공간으로 소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성대님? 네. 네, 파주에서 네, 외롭게 750평을 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300평을 예초했는데요. 어, 일단은 봉지가 생긴 것에 너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는 3년 전부터 탄소 농업에 대한 이제 논문이 한 3개 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탄소 농업과는 굉장히 멀고요, 거리가. 그리고 아마 작년, 재작년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어, 도시농업 박람회를 했거든요. 네. 지자체에서. 근데 파주시도 그렇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도시 텃밭이 중심일 수 있는데 그건 없고 다 체험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단일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우드락으로 선전물을 만든다든가 해서 부스 하나를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신청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모든 지자체, 예를 들면 모든 지자체의 퍼마컬처 네트워크에서 이 탄소농업 관련된 내용을 중심에 두고 아마 올해 아마 한 언제였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초여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도시농업 박람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중앙에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선전물이라든가 공통된 뭔가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다 들어가면 우리 좀 퍼마컬처 네트워크가 좀 이렇게 좀 부각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농업 박람회에서 한번 선보여서 파주시의 공무원들도 가서 그걸 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 또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그 공원가에서 다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란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하는 것만 생각했지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체가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부스를 맡아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로 전체 내용들이 이제 묶이고 그러다 보면, 이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뭐 정부나 뭐 농진청이나 실질적으로 좀 접촉면을 늘려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정책이 되게끔 하는 활동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박람회나 이런 데 제안들도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대부분 그런 박람회가 약간 뭐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몇 개 이렇게 세워 놓고 그게 끝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뭐 컨퍼런스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우리 그런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고 연결되면 조금 더 많이 확장되고 그런 내용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또 질문 있으시거나 의견도 좋습니다. 네, 의견 있습니다. 네, 누구시죠? 네, 군포의 김경입니다. 네. 저희 의 경우는 고민은 저희 밭에 이제 소유 형태가 저희는 임대인데요. 네. 2년 주기로 재계약하게 돼 있고 계약 조건이 이제 단연생 금지가 계약 조건이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주인이 음. 자주 오지 않아서 이렇게 크게 자주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유일한 이제 그 위안거리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그 1년생 같은 단연생, 눈에 띄지 않는 이런 걸로 이제 약간 좀 되게, 어,
낮춰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한계로 되고 있고 좀 장기적으로 뭔가 이 공간을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기 너무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근데 궁금한 건 다른 분들은 다른 이제 생태 거점 네, 분들은 이 방식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또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직접 소유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수도권이라 예, 높긴 이제 비싸긴 해요. 그렇지만 그걸 그냥 완전히 우리 일이 아닌 이제 그런 것처럼 두고 싶진 않고 근데 이 고민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그래서 조언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사실 저희 지금 퍼마컬처 네트워크의 거의 90%는 다 소작농입니다. 네. 거의 다 소작농이고 개인 농부들 중에서 몇 분 정도가 자기 땅을 소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그 임대를 했습니다. 뭐 종교부지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나 휴경지들을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다년생들을 심어도 된다고 하는 데가 있기도 한데 또 심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나가라는 사례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쫓겨난 사례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 아까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 직불금 제도에서도 보면 일반 농민들이 이렇게 소작농으로 땅을 빌려주더라도 그 명의를 이렇게 그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같은 농부들은 그런 땅을 빌린다고 해도 그렇게 국가에 등록하기는 쉽지가 않고 국가로부터 그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직불금을 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들을 우리 안에서라도 좀 해결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자는 거죠. 우리가 직접 누가 그것을 직접 그 농사를 짓는지 그거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우리 안에서 좀 농민 그 농사를 지은 농민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해보자는 거고 아까 그 종교 그 탄소 크레딧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종교에서 우리한테 아마 돈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을 빌려주거나 하는 크레딧 형태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휴경하거나 땅을 그 우리에게 크레딧 형태로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도 좀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전체 그 우리나라 농민의 그 연령대가 거의 70대가 다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농지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퍼마컬처 네트워크에서 그런 형태로 같이 공동 운영하는 방식을 좀 고민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네. 우리 여기서 아마 손들어 보라고 하면은 농사짓다 쫓겨난 사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많으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농사 짓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을 공유지를 더 커먼즈를 더 많이 늘리는 거 이것도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그 지금 탄소 기본소득 비용은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적은가요? 주는 것 같지도 않을까요? 너무 작나요? 어떠세요? 이렇게 그 탄소 기본소득으로 들어가서 생태 거점으로 등록되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는 이제 만들면서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곳들 여러분 그 생태 거점으로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러면 이렇게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의견도 좀, 예, 마무리된 것 같고요. 네, 그 올해 이제 곧 있을 여러 가지 활동들 조금 더 제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탄소 그 기본소득 올해 안에 이제 8월에 총회 끝나면 이걸 같이 하기도 하겠지만 어, 네, 올해는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요. 특히 퍼마컬처 네트워크 대회가 그 양구에서 8월에 있습니다. 앞쪽에 2주 숙박 과정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창 PDC가 4번에 나눠서 이렇게 72시간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에 여러분
대만에 가는 퍼마컬처 세계 대회에 여러분 다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것도 우리 8월에 모집해서 어떻게 갈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 대부분의 언어는 영어로 아마 진행될 건데 이게 대만이기 때문에 중국말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그 통역단을 만들고 전체 일정들을 같이 조율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그 규모로 우리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100명 단위라면은 전용기를 빌려서 갈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퍼마컬처 네트워크 대회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시기쯤에 우리 참가자도 받아보려고 합니다. 농한기니까 다른 나라 전 세계 50여 개 나라에서 퍼마컬처리스트들이 오는 행사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규모 생각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나라에서 2,000명 정도 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통 인도에서 할 때는 거의 10,000명 모였었는데 인도가 퍼마컬처 인구가 많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보통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그런 이야기도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주 가깝게 할 행사는 우리 퍼마컬처 네트워크 대회인데요. 양구에서 이번에 하게 됐고 지금 현재 일정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난해처럼 퍼마컬처 컨버전스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특히 퍼마컬처 네트워크에서 그 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좀 정리해서 함께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모두의 통장이라고 해서 뭔가 그 회원분들한테 직접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것들을 회원님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방식들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일정 쫙 비워주시고 요때 같이 놀아요. 네,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또 이제 연간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회원 교육을 줌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다시 광고 드릴 텐데요. 요거는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저녁에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를 따로 받을 거고요. 같이 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팀들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직 완전 확정은 아닌데 용인 마성의 텃밭에서 그 둘째 주 토요일 정도에 매번 모여서 기후위기 활동가 육성 과정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액션 스쿨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그 기후위기 활동을 할 때 대부분 그 뭔가를 반대하거나 뭔가 이제 싸우는 터에 가서 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이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 행동을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그 내용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내년에 같이 전국에서 퍼마컬처 기후위기 액션 스쿨을 이렇게 개최해보는 이런 방식들을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좀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차차 여러분 회원방에서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참여 링크에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올해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곧 퍼마컬처 네트워크 홈페이지가 생기면 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그것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 그 메일도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지가 있습니다. 많이 좋아요, 팔로우 해주시고요. 같이 내용들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